아파트 경매 요즘 너무 핫하죠. 그런데 아파트 그냥 사면 될 걸 굳이 경매로 사는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경매로 사는 이유는 세금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제가 어제 경매 입찰을 하나 했는데요. 떨어졌습니다. 진짜 갖고 싶었던 물건 중에서 하나였는데 어쨌든 저는 놓쳤어요. 자, 그 물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밌는 사실은 요즘에 경매장이 정말 미어 터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파트가 화랑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지금은 가치가 싸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럴 거예요. 자, 사람이 많으면 법원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 좀 빨리 내보내서 좀 한적하게 나머지 경매 사건 진행하려고 많이 신청한 그 물건부터 순차적으로 끝내 나가거든요. 근데 어제도 여지없이 초반에 아파트 물건 몇 개를 먼저 했습니다. 그 아파트 물건 하나에 막 20-30명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걸 빨리 끝내줘야지 20-30명이 빨리 집에 가고 여기가 한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물건 먼저 경매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낙찰되는 게 거의 감정가의 100% 가까이 낙찰이 돼요. 사람들이 많이 뛰어드니까 당연히 치열해지니까 금액이 높아지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고 있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시세나 감정가나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나 일반 매매로 사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100%에 받을 것 같으면. 그런데도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분들도 다 공부하신 분들이고 바보가 아닌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해서까지 받을까?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장점이. 그렇게 내가 아파트를 일반 매매가 아니고 경매를 통해서 매입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특히 아파트를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같이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는 왜 제출하냐? 야, 너 이 돈 어디서 나서 이거 산 거야? 야, 너 지금 이 돈으로 도대체 어디서 나서 네가 이렇게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야? 너 좀 의심스러운데? 너 혹시 지금까지 탈세한 거 아니야? 아니면 너 이거 지금 엄마 아빠한테 현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금 이거 아파트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의심스러우니까 안 되겠어. 너 이거 아파트 가지려면 너 이 돈 어디서 났는지 나한테 다 증명해야지 돼. 안 그러면 너 세무적으로 큰 코 다칠 수도 있어.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도가 있어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6억 이상 되면 다 해야 돼요.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집 산다는데 집 어떻게 사는지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캐묻는 게 조금 속상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도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경매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때가 언제냐면 경매 아니면 상속받은 거 아니면 증여받은 거. 당연하겠죠. 증여랑 상속받은 건 자금 조달이 어디 있어요. 아빠한테 받은 건데 받았어요 라고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 뿐인 거지. 네, 이건 낼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경매로 참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 세무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필터링해서 조금 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 거는 맞거든요. 맞는데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100% 안전하다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국세청은 우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경매건이 아니더라도 뭔가 의심스럽다고 하면, 뭔가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때는 PCI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또 뭔가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니, 당신 재산은 지금 이만큼 증가를 했는데 소득은 요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재산은 이만큼 증가했어. 그래, 뭐 당신이 돈 번 게 이만큼 있어. 소득이야. 그리고 당신이 쓴 돈이 있을 거잖아. 번 돈이 있고 쓴 돈이 있어. 그 남은 거 가지고 재산을 획득을 했을 텐데 어라? 재산은 지금 이만큼 늘어났는데 번 돈은 조금이고 쓴 돈도 많아. 이거 어떻게 사는 거지? 이거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국세청에서는 있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증가와 내 소득과 내가 지금까지 쓴 소비, 이거를 분석해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안내장이 날라오게 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100% 안전한 건 아니다 라고까지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전히 저는 같은 생각이기는 해요. 경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왜 경매를 이용하는 거예요? 싸게 살려고. 네. 싸게 사야지, 내가 싸게 사야지 버틸 여력도 되고 팔 때 차익도 남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10억 하는 거야. 10억 하는 걸 8억에 사야지 내가 사자마자 그래도 2억은 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샀다가 혹시라도 가격이 떨어져서 8억까지 떨어지더라도 나는 손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100% 가까이 받을 거면 경매로 받을까? 아니요, 저는 웬만하면 경매로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동네 부동산 가서 시세가 10억이면 한 9억 5천에 금매로 나오는 거 있으면 제가 바로 살게요 라고 해서 금매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어떻게 생겼고 환경은 어떤지,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돼 있는지, 창문은 깨진 게 없는지, 도배장판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하나를 다 점검하고 마음 놓인 상태에서, 안심한 상태에서 구매를 할 것 같아요. 또 이 경매로 내가 집을 낙찰받으면 그 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 소유자가 됐든 임차인이 됐든 이 사람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 들이는 것도 너무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서운하고 악한 감정이 있어서 내가 낙찰받은 그 아파트 뭐 창문이라도 막 깨고 갔어. 싱크대 막 깨고 갔어. 지저분하게 막 하고 갔어. 집에 흠집을 내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인테리어 보수하는데 비용이 꽤나 소요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아파트 경매 물건은 웬만하면 최소한 7%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냥 그 동네 가서 빨리 금매로 사서 대우받으면서, 부동산에 대우받으면서, 팔려고 하는 매도자한테 대우받으면서 집 구경 하나하나 다 하고, 저거 전등이 고장나 있네, 후드가 고장나 있네, 저거는 가격 좀 빼주세요, 이렇게 협의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서로 깔끔하게 거래하고 내가 본 그대로의 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 경매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100%가 됐든 95%가 됐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냥 다 낙찰을 받아갑니다. 요즘에 경매장 가면 정말 핫합니다. 바글바글해요. 근데 있잖아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신협에서 1조 원의 부실채권을 올 연말까지 풀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은행들은 대출 못 갚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대출 못 갚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은행이 많이 데리고 있으면 은행은 굉장히 일을 못하는 은행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부실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건데, 은행은 부실률이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부실률이 높은 은행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빨리빨리 내보내는데, 그 내보내야 되는 금액들이 지금 어마어마하다. 실제로 신협에서도 올 연말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1조 원 이상을 다 풀어버린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경매 물건들은 더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아파트도 있을 거고요, 상가도 있을 거고요, 공장도 있을 거고, 창고도 있을 거고, 네, 우리 대표님도 좋아하시는 건물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한 1, 2년간은 더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럴 때는 조금 더 평소보다는 경매에 집중해서 보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열심히 경매장 가고 열심히 임장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거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고객들 거 제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 컨택해서 한번 봐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우리 사업하시는 대표님들도 내가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시면 경매라는 부동산 자산 획득하는 방법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자사장연구소는 항상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부자사장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사업 잘하자. 사업은 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도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좀 사자. 부동산 좀 그래도 최소한 내 건물, 내 상가, 내 공장에서 사업해야지 남의 공장에서 사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공장에서 사업하고 투자 공장 하나 정도 사자. 그래야지 내가 이 사업 그만두고 싶을 때 임대 사업자라도 하면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다. 부자 사장 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대표님들 저축 좀 하시자. 저축 좀 하시자. 제발 좀 저축 좀 하시자. 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저희 부자사장연구소의 교육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상담 신청 또는 강의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드시 부자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사장 되려면 부자사장연구소